일단 명태균 씨가 한 열흘 사이에 언급한 인물, 윤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준석 의원, 오세훈 시장, 나경원 의원, 그리고 홍준표 시장까지 거의 여권의 이름들이 총망라가 돼 있는데 글쎄요, 이쯤 되면 명태균 씨의 이런 폭로성 주장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은 바로 한동훈 대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직접 이례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을 언급했습니다. 인적 쇄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정리를 말씀하신 거 맞으실까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정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당정 저조한 지지율을 대통령 탓으로만 돌린다는 그런 권성동 의원님의 페이스북글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권 의원 같은 분이야말로 탄핵에 본인이 앞장서셨던 분인데 자꾸 그런 마케팅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인적 쇄신 말씀하신 게 한남동 7인방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실 여사라인 7분에 대한 쇄신 요구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저는 7 이런 얘기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용산이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건 바로 김건희 여사 라인 때문 아니냐.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이례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인적 쇄신은 지난주 토요일에 얘기했고 오늘 구체적으로 한 술 더 나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없으니까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 김건희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된다. 의미심장하네요. 좀 터질 게 터졌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보면 공공연하게 여러 가지 칼럼이나 기사를 통해서 대통령실 내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사들이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과 분석들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단적으로 드러난 노골적으로 공개된 경우는 예전에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4월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당시에 박영선 총리와 양정철 비서실장설이라는 기사가 언론사 두 군데서 새벽에 났습니다. 기억이 나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관섭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물어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부인을 한 바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전혀 이런 사안과 관련이 없는 한 비서관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관섭 실장이 잘 몰라서 그런데 실제로 이거는 굉장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고 예.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다라는 이야기를 익명의 인터뷰를 한 바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기사가 다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쪽으로 바꿨어요. 왜냐? 그 사람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실 내에서 소위 여사 라인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 인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게가 실린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꽤 대통령실 내부에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 대통령실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은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밑에 있는 비서관이 아니다,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거든요. 근데 결국 그러면서 오히려 이관섭 실장은 나중에 퇴직을 했습니다만 그분은 여전히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 등등을 비춰봐서 실제로 대통령이 어떤 공식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들이 한남동만 갔다 오면 바뀐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든지 관저에 갔다 그렇죠. 오면요. 관저에만 갔다 오면 이제 그런 것에서 실제로 이 인사나 그다음에 이제 정책, 홍보, 그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바로 이제 김건희 여사 라인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여권 내부에 꽤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서로 언급하기는 좀 꺼려했던 측면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내걸고 예. 이거는 여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걸 중단해야 된다. 그런 어떤 수족과 같은 사람들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강하게 오늘 언급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터질 게 터졌다. 집권여당 당대표에게 이런 얘기를 나왔으니까. 아예 김건희 여사는 공적 지위가 없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못을 박은 셈이죠. 김건희 라인이 있다면 없으면 괜찮은데 있다면 정리해야 된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강순필 부위원장님, 저희가 아까 명태균 씨의 폭로성 주장을 그래도 비중 있게 다뤘던 이유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있었던 정치인들이 막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데다가 명태균 씨가 폭로성 주장 가운데 만약에 저건 본질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한다면 이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말을 주목하는 거거든요. 본질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A 비서관, B 비서관, C 비서관에서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를 지목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7명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공공한 사실이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입김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냥 한동훈 대표로서는 아무래도 정상적인 어떤 대통령실의 직제에 의해서 대통령실이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직제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당연히 걱정스럽겠죠. 사실 여의도 정가에는 김건희 여사 라인이라고 불리우는 젊은 비서관들과 젊은 행정관들의 어떤 실명 그리고 프로필까지도 사실 놔둔 적이 있었습니다. 예. 물론 의혹인 거죠. 지금까지 확인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언론인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현정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언론인들이 취재를 할 때 뭐 고위직들에게 물어봤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따지면 고위직들이 말해줬던 그 답변보다는 젊은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말했던 내용들이 나중에 현실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고 보통의 대선 캠프를 보면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메시지, 일정, 그리고 수행입니다. 근데 메시지와 일정은 당에서 그리고 국회 출신이 케어를 하지만 이 수행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인연이 있던 분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께서 아무래도 다른 기존의 영부인보다 좀 젊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들을 수행하는 분들도 조금 젊었고 그들이 대통령실의 많은 인적 쇄신 속에서도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근무를 하니까 예. 이 대통령실의 어떤 시스템에 전반적으로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 야당이 봤을 때 좀 위험한 수위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로서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만한 어떤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독대를 재보선 이후에 하긴 하더라도 이건 지금 물밑에서 혹은 뭐 대통령과 독대 때 나올 정도의 수위는 지났다. 이게 한동훈 대표의 판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례적으로 김건희 여사 라인 공적 지위 없으니까 여사 라인 정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일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중앙일보의 보도가 하나 나왔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직접 보강 취재를 한 내용이 뭐냐면 이른바 김건희 여사와 가까웠던 한 사람이 공공기관장에 발탁돼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풍문에 따르면 해당 참모가 한 고위관계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아니 김건희 여사 가까운 해당 참모가 공공기관장 가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가 주의를 줬는데 되레 높은 사람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걸 두고 한동훈 대표가 이거 뒤늦게 한 한동훈 대표가 공공기관장으로 가는 건 이 해당 참모가 가는 건 부적절하다. 문제 제기를 했다는 내용도 좀 뒤늦게 알려졌어요? 일단 사실관계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대통령실 내에 있는 한 비서관이 최근에 사직을 하고 예. 모 공공기관에 이제 사장으로 내정됐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그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예. 실제로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고요. 이제 그러다가 그게 현재까지 이제 보류적인 상태가 됐어요. 예. 이제 근데 요까지는 사실이고 그 다음 거는 사실 뭐 본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이제 비서실장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 경고성의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뒤늦게 이제 더 위로부터 사실은 좀 질책을 비서실장이 오히려 받았다. 뭐 이런 지금 소문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당사자들이 일단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지만 어쨌거나 대통령실에서 이제 근무했던 소위 이제 김건희 여사와 가까웠다는 인사가 예. 바로 퇴직을 하면서 바로 이제 어떤 중요한 큰 공기업의 사장으로 간다라는 이제 설. 그리고 또 본인이 그렇게 또 이게 주장하고 다녔고 예. 뭐 그걸 들은 기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주변에서 볼 때는 역시 김건희 여사 라인 사람들은 잘 풀리는구나. 이런 어떤 이 의문들을 가져왔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김대남 전 행정관도 정말 뭐 알짜배기를 이야기한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갑자기 가는 것도 보면 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실제로 어떤 인사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 쪽에서 좀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어떤 소문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게 자칫하면 이거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 안 됐지만 예. 혹여 이제 여사의 어떤 정무적 개입 이걸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의 풍문과 뭐 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니 이현정 의원님 말씀은 취재를 해보신 결과 한동훈 대표가 그 풍문 이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그 사람 공공기관 가면 안 된다라는 취지의 문제 제기를 했다. 이건 어느 정도 조금 더 취재 영역이긴 합니다만 풍문으로는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뭐 주변 아마 측근들에게 그 사람은 거기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의 부분이 있어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오늘 대표가 직접 나서서 김건희 여사 라인 정리해야 된다는 취지 얘기를 했고 여기 보면
아예 김현철 씨 얘기 나와요. 대통령의 아들로 구속 수사까지 받았던 김현철 씨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유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좀 너무 나갔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얘기해왔던 것처럼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 처리 처분 결과가 국민의 시각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또 하셨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비선 조직 말씀하시면서 일부 비서관들이 사실 공식적인 라인을 따르지 않는다. 이거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공식적 라인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뭐 경질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확인되면. 근데 이 부분은 왜 문제냐면 사실 김현철 씨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 처벌받은 것은 이제 알선수재 등으로 해서 처벌받았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특검을 결단해라라는 오해를 살 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지금 수사를 다 하고 있고 그 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대표께서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일부 친한계라고 이제 언론에서 표시되는 저분 입장에서 보면 자 현직 대통령의 아들도 저렇게 처벌받았는데 그럼 대통령 보고 결단해라. 그럼 뭐죠? 특검을 받으라는 소리인가요? 이렇게 오해 소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보궐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저런 말들이 나온다고 쳐도 사실 좀 지나쳤다. 왜냐하면 대통령과 한 대표 간에 독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제를 꺼내고 그 의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합의점을 끌어내기 위한 이런 선상에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너무 훈수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저런 말은 괜히 대통령실에 또 오해 메시지로 작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저 부분은 초점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 문제에 대한 지적은 김현철 씨처럼 뭔가 뭐 처벌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더 엄격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에 뭐 저도 그때 취재를 했습니다마는 이 현철 씨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뭐 불구속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납득이 되겠냐? 그런 원칙대로 해라라고 지시를 했고 당시 손명순 여사도 굉장히 아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인 아들 구속되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의미는 결국은 본인의 어떤 자녀 또 가족 이 부분에 대해 대통령이 좀 더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자칫하면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게 그럼 현 대통령은 검찰의 김 여사에 대한 수사나 이런 그 기소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오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특검뿐이 없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런 말은 그런 오해 메시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뭐 김현철 씨 비유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제가 윤기찬 부위원장께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이게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해야 된다. 대통령의 고유의 인사권까지 거론한 것이기 때문에 뭐라 그랬냐면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비선 조직은 없고 이건 오직 대통령 라인뿐이다. 최종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라고 한동훈 대표가 직접 언급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고요. 또 하나 있어요. 아까 자막에 잠깐 나갔는데 친윤 핵심 인물인 권성동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본인 법무부 장관 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기소조차 못했는데 이거 평론 정치가 당대표 역할인가? 아니다. 아니 권성동 의원 본인이 탄핵 공포 마케팅하는 거 아니냐? 윤 부위원장님 이렇게까지 권성동 의원도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비선 조직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논점에 대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그 한동훈 대표가 말씀 안 하셨지만 그 주변 분들의 그 통로에서 나오는 말들은 뭐냐면 뭐 A 뭐 B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직책을 보면 그 제2부속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대통령의 공식 조직에 있는 사람들인데 요지는 뭐냐면 공식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어떤 명령이 하달이 되면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마치 여사의 명령을 받아서 다르게 처리한다. 예. 이런 취지의 문제 제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이게 비선 조직이라는 말을 닉네임 붙일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잘못된 것을 확인했으면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차원에서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저게 마치 비선 조직이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여당의 대표가 영부인 여사의 라인 얘기까지 언급을 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대통령의 고위 인사권까지 거론한 거기 때문에 독대를 앞두고 그리고 재보궐, 재보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